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아주 끈끈한 동맹관계였던 캐나다와 미국 분위기가 요즘 별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터진 사건만 봐도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들어간 돈만 6조 원에 7, 8년 정도 걸려서 다리를 다 지어놨는데 정작 문을 못 열게 생긴 거죠. 캐나다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하우 국제다리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이웃나라끼리 투닥거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 올리면서 상황이 아주 험악해졌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충분히 보상받을 때까지 이 다리 개통은 꿈도 꾸지 마라. 사실 이 다리는 북미 대륙에서 물류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급소 중에 급소예요. 전체 무역량의 25%가 여기를 지나야 하니까 말 그대로 경제의 혈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지어놓은 길목을 트럼프가 딱 하니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돈인데요. 이 다리를 짓는데 들어간 6조 원이 넘는 돈을 캐나다가 100%다 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미국 쪽 연결 도로까지 싹 다 캐나다 돈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트럼프가 이 다리는 미국 땅을 지나니까 소유권의 절반을 내놔 하고 우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내 돈 들여 식당 인테리어 싹 하고 주방 기구까지 최신으로 다 채워놨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정식 오픈인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타나 이러는 거예요. 너희 가게 정문이 우리 집 마당을 밟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가게 지분 절반을 내놓고 매출도 반씩 나누자라고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트럼프는 그동안 캐나다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해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특히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캐나다가 미국산 자재를 안 써도 되게끔 허락받은 걸 문제 삼고 있어요. 그때 잘못된 계약을 했으니 이제라도 미국이 정당한 몫을 챙겨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인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이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진짜 속내는 따로 있거든요. 단순히 통행료 몇 푼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캐나다라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아주 거대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2026년 예정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USMCA 재협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이 다리 개통을 미끼로 던져놓고 캐나다한테 자동차 관세나 유제품 문제 같은 다른 무역 현안에서 확실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심산인 거죠. 말 그대로 다리를 열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식의 아주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예전에도 이 동네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디트로이트 국경에는 엠베서더 다리라고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다리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매티 모런이라는 억망장자 가문이 독점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자기네 통행료 수익을 지키려고 새로운 다리 건설을 수십 년 동안 방해해 왔어요. 온갖 소송과 로비로 말이죠. 결국 캐나다가 참다 못해 그래 그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직접 지으면 되지 해서 만든 게 지금의 고디하우 다리입니다. 그런데 과거엔 일개 자산가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길목을 막았다면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놓고 국가 간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로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미 미시간주하고 법적으로 다 합의했고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개통을 앞두고 맞바지 준비로 땀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동 주인으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생떼를 쓰니까요. 여기서 트럼프는 한술 더 뜹니다. 요즘 캐나다가 중국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아니냐며 중국산 부품이나 자본이 이 다리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주 노골적인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캐나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말이 참 많습니다. 당장 미시간주 의원이나 윈저 시장 같은 사람들은 이건 미친 짓이다라며 펄펄 뛰고 있거든요. 미시간주 입장에서도 이 다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릴 아주 중요한 젖줄인데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이걸 막겠다고 하니 황당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의 머릿속은 좀 다릅니다. 지역 경제의 소소한 이익보다 캐나다라는 나라 전체를 압박해서 얻어낼 수 있는 더 큰 이익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걸 인질로 잡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기술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캐나다로서는 개통이 하루 이틀 늦어질 때마다 쌓이는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캐나다가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백기를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번 일을 단순히 다리 소유권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캐나다 내부의 정치 상황까지 아주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를 이끄는 마크 카니 총리를 향해서는 무능하다,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경제 전문가 출신인 카니 총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중국과 결탁한 엘리트라는 프레임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총리가 미국 대통령이랑 저렇게 사이가 나빠서야 다리 개통은커녕 나라 경제 다 망치는 거 아냐라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바로 그 공포심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야당 대표이자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피에르 폴리에부르를 향해서도 그 친구는 멍청하다, 내 친구가 아니다라며 미리 선을 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총리가 되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리 개통은 꿈도 꾸지 마라. 너희 지도자 중에 나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캐나다 국민들 가슴에 데모처럼 박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캐나다 사람들이 카니 총리가 낫네, 폴리예부르가 낫네라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고 국론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에요. 내부에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면 미국이라는 거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는 다리 하나를 인질로 잡고 캐나다의 오늘의 대장과 내일의 대장을 동시에 두들겨 패면서 결국 알겠어, 미국 너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라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는 아주 고단수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느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캐나다는 미국이랑 국경을 딱 붙이고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친한 혈맹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너희 돈 다 들여 지은 다리 지분 절반 내놔라고 대놓고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 기업들 상황 한번 보면 삼성이나 현대차, 미국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줄 테니까 우리 땅에 공장 지어줘 하고 약속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트럼프가 그때 보조금 준 거 사실 미국한테 아주 불공정한 계약이더라. 그러니까 보조금 다 뱉어내고 공장 지분 일부 미국 정부에 넘겨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고디하우 다리 사건이 바로 그 시나리오의 실전 예고편일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에게는 과거의 약속이나 법적 서류보다 지금 당장 미국의 이익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미 맺어진 조약조차 자기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걸 이번 다리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다리를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떤 식으로 파괴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재편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보여주는 거래의 기술은 상대를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서 원하는 걸 쟁취하는 방식이에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등지고 살 수는 없으니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안을 찾으려 노력할 겁니다. 아마도 다리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지는 않더라도 통행료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거나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관세 문제에 상당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이 예전만큼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는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협상 대상이 되고 이미 다 지어놓은 다리조차 통행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지금 이 다리 사건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이 무리한 요구가 간철될지 아니면 캐나다가 끝까지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계 경제의 냉혹한 질서를 보여주는 서막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